네, 안녕하세요. 조연경 논술 강사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제 저희 반 학부모님들이실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이제 재원생 및 그리고 신규생들을 위해서 입시 정보를 좀 드리는 자리로 마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참여해 주십사 제가 계속 문자를 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제가 이제 진학 상담을 할 거여서 그거를 잘 알고 계시면 서로 소통이 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오늘 못 오시는 분들도 또 있어서 제가 조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안 보이시면 자리 조금 여유 있으니까 이동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목을 2024학년도 논술 출제 경향 그리고 6월 학평 이후의 논술 합격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를 물론 들으셨겠지만 논술로 좀 한정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남은 기간 학습 계획도 짜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제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술 전형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가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개괄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대학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논술을 실시하는 올해 모든 대학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하면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술은 최소 90분에서 최대 120분 정도 이 정도 시간 동안 진행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국어와 달리 논술에서는 제시문 개수가 최소 4개 그리고 최대 7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를 못하는데 우리 자녀가 논술로 합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저 제시문 개수 위주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 국어는 80분 정도 동안 45문제 막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당 한 1분 몇 초 안에 풀어야 되고 제시문도 10수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지만 논술은 100분 동안 주로 저 정도 개수만 나오기 때문에 수능 국어하고는 좀 다르다.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은 제가 여기 일반적인 유형 8가지를 좀 소개했는데 어느 대학이든 다 8개 유형 안에서 조합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성대 같은 경우에는 분류형하고 자료 해석형하고 입장 선택형 이런 식으로 내고 또 외대 같은 경우에는 비교형, 설명형, 평가형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내신이 1, 2등급대가 아니라면 대부분 6논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저 8개 유형을 마스터한다면 어느 대학을 쓰던 간에 논술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본기는 다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유형편 수업들을 진행을 한 거고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반들이 유형편 수업을 진행하는 게 총 4개 반인데 그 반 중에 A반, B반은 이미 저 유형이 다 마쳤고 그리고 C반, D반도 지금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저희가 커리큘럼을 진행했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저기 특이라고 따로 빼놓은 부분들 인문 수리가 들어가는 과나 혹은 계열 혹은 학교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의 경우에는 전 계열의 수리가 들어간다는 거 아실 거고 다른 학교들 중에서는 이화, 한양, 중앙, 건국, 숭실 정도만 수리가 들어갑니다. 상경 계열이라고 돼 있는데 경영, 경제 혹은 뭐 글로벌 이런 쪽에서만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주의해야 될 학교가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상경 계열만 수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문을 제외한 모든 학과가 다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문과, 영문과, 철학과, 사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수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언론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외교를 지원하려고 해도 경희대의 경우에는 인문수리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수령, 가천대, 삼육대,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 위에서 말씀드렸던 논술 유형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거는 수능에 조금 더 가깝거든요. 말 그대로 약술이어서 한 문항당 써야 되는 분량 수가 뭐 100자, 200자 정도 되는 거의 주관식 수준의 그런 질문들 혹은 객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은 수능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도 도전해봐도 충분한 학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 제시문 포함되는 학교는 연대 전 계열, 연대는 모든 학과에서 다 영어 제시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대 인문, 외대 인문 이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느냐 혹은 수리 논술이 들어가느냐 요거 말고는 대부분의 학교가 다 저 8가지 유형 안에서 나온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논술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대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꼭 이대여야 하는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들 중에서 인문 논술 백서 있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모든 학교를 다 짚어가며 말씀드리기보다는 특정 학교 몇 개를 짚어가지고 자료를 좀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문 논술 백서 여기 보시면 앞에 대학별로 좀 정리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 목차에 보시면 대학별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이대를 얘기를 했으니까 학부모님들도 12페이지를 한번 펼쳐서 보시면 모집 요강을 활용해서 원서 지원하는 데 참고해야 될 정보가 어떤 것인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대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수능 최저 조건입니다.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어느 학교든 사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수능 최저 조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제시문 포함 여부와 그리고 인문 수리 포함 여부 이거를 또 체크하셔야겠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게 이제 경영경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문원이 영어 제시문이 포함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대를 지원하려고 할 때는 영어에 대한 능력을 좀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수능 영어에서 한 1, 2, 3등급 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고민 없이 봐도 되고요. 4등급 정도 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시문 딱 하나 정도 나오고 어려운 단어에는 밑에 주석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셔도 됩니다. 이 기준은 이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는 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셔도 됩니다.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연대도 영어 제시문 난이도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수능에서 한 3, 4등급만 돼도 영어 제시문 포함되는 학교 지원하는 데는 어려움이 크게 없다. 요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대의 경우에는 인문2에 인문 수리가 포함된다고 돼 있는데 인문 수리가 이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평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수능 수학이 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 두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 수능 수학에서 한 3등급 이상 돼야 그래도 합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문수리 포함 여부의 학교의 지원 가능성은 그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도 전형 방식이 중요하겠죠. 이대는 논술 100%이기 때문에 내신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외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도 아주 환영하는 학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쟁률 작년이 12.7대 1이거든요. 근데 재작년은 6.5대 1이었고요. 그 전에는 4점 몇 대 1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서 안에 다 실어놨으니까 대학별로 그 정보들을 이렇게 취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7대 1이라고 한다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 경쟁률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논술이 로또다 이런 낭설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정보로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저 조건이 있다면 다들 이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외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대하고 외대를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실제 경쟁률이 많이 낮아질 수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 조건이 있는 학교들이어가지고 그런 학교 중에 이제 여대 하나, 남녀공학 하나를 짚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대도 거기에 목차에서 페이지 확인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대는 2개 합 4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설명을 드리면 수학이 5등급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이렇게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의 합이 4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 근데 한국사는 대부분 사실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4, 5등급은 받기 때문에 저건 부담되는 등급은 아닙니다. 그리고 LD, LT 학과만 좀 최저가 높아요. LD, LT는 2개 합 3이거든요. 그래서 LD, LT를 지원하려고 할 때만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외대의 LT하고 ELLT는 다른 겁니다.
네, 그거 조금 착각하시더라고요. ELLT는 영어 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어 중심의 좀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LT는 지금 그 정치외교 계열 쪽의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이 정치외교, 이쪽이 조금 더 등급이 높다는 거, 요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대도 이대처럼 인문의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들어갑니다. 다만 외대는 인문을 제외한 계열을 사회계열이라고 학교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사회계열에는 자료해석이 포함됩니다. 근데 저 자료해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빈출 8개 유형 안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걸 위해서 따로 더 뭔가를 준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인문수리가 들어가는 학과의 경우에는 저희 수업 외에도 인문수리 수업에 대한 준비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학원에서 여름방학 때 인문수리 수업이 열리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 자료해석의 경우에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외에 다른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형 방식을 좀 봐주시면 아까 이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였기 때문에 내신을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외대를 비롯한 다른 학교들은 그래도 학생부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논술 80, 학생부 20이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100%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학생부라고 해도 다 교과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안에는 비교과도 있고 교과도 있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논술 전형이기 때문에 비교과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고요. 오직 교과만 반영이 됩니다. 근데 그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계열의 3학년 1학기까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1등급부터 지금 한 5등급까지는 거의 소수점 차이인 거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등급 간 격차가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종합전형으로도 인서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잘 지원 안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 4, 5, 6등급 안에서의 경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녀가 5등급이라고 하더라도 3등급하고의 점수 차이가 0.5점밖에 나지 않잖아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저 정도는 사실 의미 없는 점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논술에서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8등급, 9등급이 있다면 그래도 좀 감점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급에 해당된다고 하면 당연히도 논술 100%에 해당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모집 요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2023 실질 경쟁률 봐주시면 13.9대 1이죠. 네, 되게 높지 않잖아요. 근데 저것도 평균 경쟁률이고요. 과별로 보면 아까 거기 논술백서의 한국에 대해 보시면 1대 1도 있어요. 네, 과별로 보면 더 낮은 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 학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평균값이 올라간 거지 과별로 봤을 때는 좀 낮은 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라든지 아니면은 그 복수 전공 이런 걸 좀 생각하시고 우선은 대학을 보내겠다라고 하면 그 작년 데이터들을 보시면 좀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이 있잖아요. 외대의 경우에는 특히 외국어 학과들이 좀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러시아 학과라든지 뭐 포르투갈어 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년치만 보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 때 3년치 자료를 다 넣어드린 거거든요. 그걸 보면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경향성은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몰리는 과와 그렇지 않은 과가 보이니까 그걸 보고 학과를 선정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는 이대랑 외대를 지원하십사 말씀드린 게 아니라 논술백서를 활용해서 원서 작성 시 어떻게 정보를 활용하실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한 내용들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원서 쓸 때 뭘 고려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학교별 좀 구분을 이렇게 분량으로 나눠봤습니다.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냐 수리 논술이 포함되냐는 이미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거 제외하고 국문 논술을 보는 학교들끼리로 봤을 때 어떻게 계열을 좀 묶어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 첫 번째 가톨릭, 덕성, 단국, 동국, 외대, 중앙 이 학교들은 주로 100분 정도 동안 3문제 내는 학교들인데요. 한 문항당 분량이 500자 이내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네, 한 10문장이 안 되거나 10문장 내외 정도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문으로 쓰기 때문에 글쓰기 연습이 많이 되지 않아도 독해력만으로도 좀 커버가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 재원생이겠지만 혹시 여기에 지금 신규 예정인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한 학생들일수록 저 짧은 분량이나 중간 분량 위주로 원서를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1월부터 계속 해왔던 학생들은 사실 1, 2, 3, 4에 해당되는 모든 분류의 학교를 다 지원 대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논술은 사실 선행학습이랄 게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일찍 시작해도 12월이나 1월이거든요. 2학년 겨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자녀분들은 대부분 다 전국에서 가장 일찍 시작한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도 6월 이후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높은 퍼센트이지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네, 1월부터 꾸준히 해왔던 기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요 4개의 분류에 해당되는 모든 학교를 쓰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을 안 느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되도록 첫 번째, 두 번째 분류에 해당되는 학교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로 묶었다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올수록 최저도 높고 난이도도 조금 더 높은 편이거든요. 그거를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좀 이걸로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저 조건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 백서 안에 잘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눈에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최저 없는 인서울대학 혹은 수도권 명문대학, 경기대, 단국대, 인하대, 광운대, 한양대, 연대. 당연히 저쪽으로 올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서울여대, 서울여대는 하나 3만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4탐 하나 3만 되고 나머진 다 4, 5등급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두개와 모인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네, 요 학교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희망하는 데가 현실적으로는 저 중위권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도 이과 N수생의 영향이 조금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국어 수학에서 2등급 받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과 N수생들의 응시 비율이 수능에서 30%가 넘어가고 있는 현실이어서 대부분 고3 학생들은 주로 두개합 4, 5가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중위권이라고 묶어놓은 세종, 숭실, 동국, 경희, 건국, 한국외대, 숙명여대, 홍익대, 홍대는 물론 3개합 8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학교들이 가장 현실적인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상위권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건 3개합 5에서 7에 해당되는. 주로 여기 보시면 서강대는 3개합 7이고 3개합 6이 상위권에서 메인이 될 텐데 중대, 이대, 성대이고요. 똑같이 이대라고 하더라도 이대 스크랜튼, 저건 자율전공을 말합니다. 자율전공은 1학년 때는 학과를 안 정하고 들어가서 그 성적을 가지고 2학년, 3학년 될 때 학과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랜튼은 조금 더 높아요. 3합 5. 그리고 이제 성대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3합 5. 그래서 요 정도가 최저가 있는 학교 중에선 가장 높은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원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한 가지 정보를 더 얘기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백서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일정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일정표를 제가 활용하는 법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논술을 6개 쓴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최저 조건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하루에 몇 개를 볼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렇게 논술 백서에 일정표를 마련해 드렸으니까 요거를 보고 일자별로 원하는 대학을 하나씩 동그라미 해보시고 한 일자에 원하는 대학이 2개 겹친다라고 하면 그 두 대학 간의 퇴실 시간과 입실 시간 사이에 적어도 2시간 이상 차이가 나야 하루에 2개 정도 원서 쓰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끝나고 이동하다가 자칫 입실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입실 시간이 아니라 응시 시작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입실 시간은 30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도 다 걷고 퇴실하고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 2개를 본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될 때 2시간 이상 차이가 나야 응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별 유형과 그리고 영어 제시문 포함 여부, 수리 제시문 포함 여부, 그다음에 최저 조건, 그다음에 이렇게 일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서 쓸 때 고려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걸 반영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는 편입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요.
만약에 6월 학평에서 세계합 6을 맞췄다. 그러면 이 학생에겐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적정 학교가 이대, 중대, 서강대, 성대죠. 그렇죠? 저 학교들이 세계합 6, 7 정도 되는 학교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안정이 2개합 4, 5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학생들이 경우에는 이제 상향이 2개합 5에 해당되거나 혹은 최저는 없지만 인기 학교인 한양대, 영대 정도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시로 봤을 때 국수, 영사 순서대로 2, 3, 2, 2 정도 되면 건도공숙 라인이거든요. 정시로. 근데 건도공숙이라고 하더라도 인기 학교, 인기 학과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2, 3, 2 정도가 건도공숙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세계합 6을 맞춘 학생들은 그 정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건도공숙보다 더 낮춰서 원서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원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이 7, 8, 9 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 학교들 중에서 이제 논술 100%인 학교 위주로 원서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이 3등급 이상 되는 학생들이라면 상경계열도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문수리가 들어가면 학생들이 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수학이 좀 된다라고 하면 인문술이 포함되는 학교를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저것 때문에 좀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 친구들은 그 국문 논술에 대한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리만 잘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합격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꾸준히 국문 논술을 준비해 왔고 수리가 조금 되면 그래도 이 학교들 중에 상경 포함으로 지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학평에서 2개합 4, 5를 맞춘 학생. 이게 좀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적정이 2개합 4, 5에 해당되는 제가 아까 중위권이라고 얘기했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향과 안정도 어떤 기준으로 제가 분류를 했는지 이제는 좀 알아보시겠죠. 아까 그 하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신이라든지 수학 등급 반영 여부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첨언을 하나 좀 하자면 조금 더 안정지향적으로 써야 돼요. 등급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3합 6인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 2, 2 정도가 건도공숙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사실 인서울은 좀 보장이 된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수시를 너무 낮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향 위주로 좀 제가 제안을 하지만 사실 2개합 4, 5를 맞췄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학으로 2개합 4, 5를 맞췄을 리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영어하고 사탐으로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이 4등급 이하란 얘기인데 정시에서 수학의 표점이 얼마나 높은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학이 4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사실 남학생인 경우에는 인서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학생들인 경우에는 여대는 수학을 반영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정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남학생들인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적정이나 안정의 비중을 더 높게 쓰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인서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러한 틀 중에서 좀 상향 지원 쪽으로 권해드리는 편이고 왜냐하면 수시 납치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수시에서 합격해서 정시 지원을 못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정시로 인서울이 안 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런 그 분류 중에서 적정과 안정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해서 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2개합 5를 맞추지 못한 학생. 사실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문과 고3 학생들이 최저 맞추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정이라고 할 게 사실 이렇게 있진 않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적정인 학교가 성신여, 덕성여, 동덕여, 서울여처럼 2개합 7 정도에 해당되는 여대들이거나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광운대, 단국대, 인하대, 경기대 같은 이제 수도권 명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들 광운, 단국, 인하, 경기도 정시로 지원하려고 하면 사실 평균 3등급이 되면 이미 불가능하거든요. 정시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논술로 이 정도 지원을 해서 합격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 간 거죠. 그래서 원서를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 편입니다.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신에 대한 그 적용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요 등급대 학생들은 이제 약수령 논술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상위권이나 중위권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약수령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요 인서울권에 해당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 논술도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조금 들어가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경쟁자들 실력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수학이 4, 5등급 정도 중에서도 이제 4등급이라도 수리적인 개념은 좀 있는데 시간 내에 빨리 푸는 게 느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킬러 문항만 좀 못한다 이런 학생들은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등급 수학은 4등급이지만 나머지 등급으로 두 개와 모를 맞추기 어렵다라고 하면 약수령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M스위치에 제가 이제 성적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매 회차 학생들이 쓴 걸 저희 정리를 해놔요. 그 정리하는 이유는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수십 명을 가르치니까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지만 원서 상담할 때 그냥 기억에 의존해만 하기보다는 제가 정리해 놓은 정보를 토대로 얘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매 회차 제가 기록해 놓은 걸 본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제가 제안을 좀 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매번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수능 최저 조건과 내신과 그리고 논술에 대한 재평가 그걸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7월달, 8월달 요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다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학부모님하고 좀 저거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시면 좋아요. 물론 저는 제안을 하는 거지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학부모님과 자녀분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지만 적어도 제 선에서 생각하는 합격 가능의 학교 6개를 제가 이제 골라서 제안을 하는 거죠. 저는 꽤 보수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되도록이면 올해 합격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안을 해드리니까 그 6개가 보통 이제 적정한 3개, 그 다음에 안정한 2개, 상향한 2개 요 정도 안에서 좀 제안을 하거든요. 그걸 토대로 제안을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세심하게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다관항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게 가장 특징적인 면이에요. 제가 올해 다른 설명회 할 때도 이거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너무 고맙게도 그 후배들을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 준 학생들이에요. 작년 바로 이 자리에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신 4, 5, 6등급인데도 이렇게 합격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다고 말씀드렸던 아까 바로 그 지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내신이 7, 8, 9가 아닌 이상 논술로는 어느 대학 지원을 하든 사실 큰 관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이제 고맙게도 6월 학평까지 공개해 준 학생들 보면 6월 학평하고 수능하고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지금 일반고 출신으로 세종대, 성신여대 2개 다 붙은 학생 보면 6월 모평 때 국수 0 탐탐 순서입니다. 4, 5, 2, 3, 3을 받았는데 수능에서도 4, 5, 2, 3, 3인 거 보이죠? 학생들은 6월에 이렇게 보고 자기가 앞으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일이 흔치 않아요. 네, 거의 그대로 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 그래도 저기 동국대, 홍대, 숭실대 다 붙은 학생 보이세요? 저 학생은 그래도 국어를 올렸어요. 한 등급을. 그렇죠? 굉장한 학생이에요. 요즘에 국어가 1등급이 나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저 학생이 여름방학 때 저를 되게 귀찮게 했던 학생이에요. 엄청 숙제해오고 엄청 쫓아다니면서 계속 질문하고 그러더니 결국 3개 다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최저가 있는 한 어쨌든 10대 1에서 15대 1 사이기 때문에 이건 해볼만 하거든요. 4, 50대 1이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10대 1에서 15대 1 사이는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런 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일반고 출신으로 지금 서강대랑 이화여대 붙은 저 학생 같은 경우에는 2, 4, 2, 1, 2 그래도 꽤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원래. 그렇죠? 내신도 좋고. 근데 내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 재수생이잖아요. 고3 때 학종이 다 떨어졌어요. 6개를. 그래서 결국 논술하러 온 거였거든요. 근데 저 친구가 저 위에 있는 학생하고 일환성 쌍둥이에요. 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성대 붙은 학생이 그 고3 때 저한테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제 말을 듣지 않고 원서 접수를 조금 상향으로 해서 최저를 지금 다 못 맞춰서 논술에선 실패를 했어요. 근데 결국 저하고 이제 자소서 작업을 해가지고 시립대 학종으로 붙었거든요. 근데 연대 가고 싶다고 다시 온 거예요. 근데 다시 오면서 동생을 데리고 온 거죠. 이란성 쌍둥이. 둘이 왔는데 둘 다 붙었어요, 작년에. 근데 결국 저 첫 번째 학생은 연대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다시 도전을 했지만. 하지만 성대는 합격을 했죠. 연대는 경쟁률이 뭐 5, 60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수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 학생은 지금 수학이 4잖아요. 그래서 원래 조금 수학을 어려워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연대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대를 합격했다는 거에 만족을 했고요. 근데 그 밑에 동생 같은 경우에 보면 수학이 그래도 4에서 3으로 올렸잖아요. 굉장한 학생이에요. 저러기 쉽지 않아요. 6월에서 수능까지. 그런데 아무리 2, 3, 1, 1, 1이 높아 보여도 정시로는 서강대, 이화여대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서강대는 정시에서 인문 계열인데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4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강대 영문학과를 가려고 해도 수학이 1, 2등급이어야 하는 거죠. 정시로 가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논술로 잘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년 저희 학원에서 저한테 배워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 공개해주기를 허락해준 학생들 안에서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으셔야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걸 좀 체감하시고 그리고 신뢰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짜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학생들도 동력이 생겨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모두 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 붙는 거는 어쩌다 하나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관왕 학생이 많다는 건 확실히 필승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꾸준한 연습과 그 다음에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가야 돼요. 논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상향으로만 쓰거나 희망으로만 쓰면 아무래도 확률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고려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저희 수업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유형편 수업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름방학을 기점으로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대학 군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4개 수업이기 때문에 하나를 상위권반, 2개를 중위권반, 또 하나를 인서울반 이렇게 4개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상위권, 중위권, 인서울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유형편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실전 대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원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시간 내에 분량 맞춰가지고 풀세트 풀기.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9월에는 수시 1차 대비 혹은 수시 2차 중에서도 수능 끝나고 바로 주말에 있는 학교들 있죠. 11월 18일과 19일. 요거는 수능 후에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학교들에 한해서는 9월, 10월에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주말에 시험이 있는 학교들은 수능 후에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학교들은 월화수목금 수업 듣고 주말에 시험 보러 가고 월화수목금 수업 듣고 주말에 시험 보러 가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학교에 대한 어떤 실전 대비까지 이렇게 마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시험 보러 다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생일 경우에는 저 대학군별 수업 할 저 타이밍에 유형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유형편 수업도 토요일 오후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자녀들에게 맞는 수업을 수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논술 수업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름방학 때 저렇게 대학별 수업으로 나눠서 하는 거를 여기 강의 계획서에 또 정리를 해서 놓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화요일 저녁이 이제 상위권 반이고요.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후가 중위권 반이고 일요일 저녁이 인서울 반입니다. 그래서 그 반별로 제가 주차별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와 학교별 특징을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그 내신 휴강 기간 동안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반 선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미 저하고 소통을 해서 저는 중위권 반을 하겠습니다. 인서울 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학생들하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름방학 때는 저렇게 실전 대비를 하되 자기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 기출 위주로 풀 수 있게 대학 군별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학생은 그때 지금이라도 바로 유형편을 또 시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유형 집중반 수업을 끝내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 1, 2차 대비로 들어오시면 되고, 이미 유형편을 끝낸 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저렇게 중위권 반, 그 다음에 상위권 반, 인서울 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대학별로 읊는 것보다는 이 논술백서를 활용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시간을 잘 쓰는 방법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시간 동안 또 질의응답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요 정도이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분들도 똑같은 게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저기 모의문술 시험을 많이 학교에서 네네네. 하고 있는데 그게 유모 성적을 갖고 어느 대학이든 다 보는 것보다 그 성적에 맞는 대학의 시험을 모의 시험을 보는 게 나은지. 네, 그러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반 학부모님들께는 문자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의 논술을 막 그렇게 다 쫓아다니면서 보라고 권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의 논술의 의미가 예년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 대학 시험 보는 것처럼 각 대학에서 모의 논술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의 논술 보는 날은 성대 앞에 막 다 길 막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실전처럼 가서 감독관 있고 실제 그 답안지에 써보고 이런 경험이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모의 논술을 안 실시해요. 코로나의 영향 이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온라인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고교별로 이렇게 신청받아서 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전 대비의 의미로서는 좀 많이 퇴색이 됐고, 그렇다면 올해 이 학교가 어떻게 낼지를 탐색하는 거라고 볼 텐데 그런 의미라면 굳이 쫓아다니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파이널 수업에서 그 문제들을 다 다루거든요. 다만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입시가 다가왔다는 어떤 느낌을 좀 주고 조금 더 동력을 자아내기 위해서 여러 대학 중에 한두 개 정도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거. 그리고 그때도 채점을 해주는 학교 위주로 한두 번 해보는 거. 그래서 최저 맞는 학교로 응시해 봐도 되고요. 그 한두 개 학교의 기준이 어차피 지원할 학교여도 좋고 아니면 지원할 학교는 아니어도 채점을 해주는 학교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한두 개 정도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대부분 세문항인 경우도 있는데요. 두문항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학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연대리 같은 경우는 네. 인문술이도 들어가고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세문항이면은 인문에 인문술이에 넘어지시 이렇게 세 개가 네, 근데 연대는 대문항이 2개고 대문항 2개 안에 소문항 2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4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개의 문항 중에 한 문항은 국문 논술을 평가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영어 제시문이 포함된 거, 또 다른 하나는 자료 해석,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인문수리 이렇게 해서 4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대는 사실 최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안에서 영어도 들어가고 국문 논술도 들어가고 자료 해석은 거의 사탐의 역할을 하고 인문술은 또 수학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없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문제 안에서 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문제 이슈가 있는데 네, 네. 논술 어떻게 논술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그분께서 언급을 안 하셔가지고 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무관심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실행력이 좋으셔서 뭐 하나 얘기하면 바로바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불안에 떨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다행히 논술은 전혀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경향성에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최저 조건을 맞추는데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죠. 최저 조건을. 근데 그걸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최저 조건이 어떤 경향성으로 나올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게 특별한 이슈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잘 나올 애들이니까. 근데 조금만 어려워도 등급이 확 밀리거나 했던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퍼센테이지라는 게 결국에는 상대적인 비중이어가지고 쉽게 내면 다 같이 똑같이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점은 있죠. 그 영어 제시문도 만약에 더 쉽게 낸다라고 하면 최저 맞추기는 훨씬 쉬워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는 사실 정시에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절대평가하니까. 근데 수시에서는 주로 학생들이 영어하고 사탐으로 최저를 맞추거든요. 인문계 고3 현역 학생들은. 근데 만약에 그 킬러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국어랑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출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최저 맞추는 데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 상대평가는 어차피 최저 맞추는 거에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비중이 내려가니까. 근데 절대평가인 영어의 효과는 분명히 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정시 위주로 쓸 학생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영어가 쉽게 나오길 바라야 되는 거죠.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잘 설명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개 대학 선정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는 제가 7, 8월 달에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이제 학생들한테 출력해서 줄 거고, 그리고 학생들 메일이나 아니면 저하고 밴드 1대1 창으로 제가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좀 그때 저한테 문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 뭔가 상담이나 상의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신 기간이잖아요. 내신 휴강 기간이 요때 이제 상의가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그 날짜를 조정해서 대면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10대 1에서 15대 1은 노력에 진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로또라거나 이런 시절은 이제 끝났고요. 왜냐하면 논술에 대한 실질 경쟁률도 예년보다 조금 올라간 이유는 이제 통합수능 시대가 좀 진행되고 나서 학습이 된 거죠.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그래서 논술이 정말 붙는 전형이구나라는 인지가 조금 되기 시작하면서 경쟁률들이 작년보다는 조금 오른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남은 기간 훈련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전달 드릴 만한 말씀들은 다 드린 것 같고 시간도 약속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후에 또 저 809호에서 다른 순서가 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들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반 재원생들인 경우에는 따로 예약 안 해도 저하고 문자나 전화로 혹은 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신규생 해당되는 학부모님이라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약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